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뭘요? 글쎄 우리 이쁜이가 강아지 유치원에서 반장이 됐지 뭐예요. 근데 강아지들이 반장을 어떻게 뽑아요? 서열로 정하는 건가? 아니요. 얼마나 민주적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료를 두고 그 위에 강아지 사진을 붙여서 누구 사료가 가장 인기가 많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네요, 운. 반장이 되기만 한다면 운이든 인기든 실력이든 어떻습니까? 배우 이정재님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생물 진화의 결과 아니었을까요? 아, 글쎄요. 야생동물 무리에서 리더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리더가 되면 무수한 선택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 사회의 반장, 리더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무거운 감투가 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꼬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감투. 말의 꼬리털이나 가죽으로 만드는 이 모자는 사실 밋밋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역사에서 수많은 이들이 탐을 냈던 것을 보면 좀 우습긴 하죠. 근데 아까 강아지가 반장 됐다고 아주 좋아라 하셨잖아요. 어머 내가 그랬나? Hi, I'm DJ 문수아 and I used to be the class leader at school. And I'm DJ 수현.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 DJ 문수아입니다. 유후!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영화 프랭크의 OST Just Like Paris, Texas였습니다. 네, 이 프랭크는 밴드 음악 영화인데 리더의 이름은 프랭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는 강아지 유치원 반장 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여워. 너무 귀엽죠. 네, 소개해드린 강아지 유치원은 사료 인기 투표로 반장을 뽑았는데요. 이게 또 유치원마다 다르다고 해요. 어떤 게 다르죠? 달리기 시합으로 반장을 뽑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기다려. 를 오래 한 강아지가 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귀엽다. 그리고 또 수십 장의 종이에서 반장이 적힌 종이를 뽑는 강아지가 당선되는 유치원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운이겠다, 그러면. 너무 운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접힌 거를 뽑아오는 건가? 그쵸. 귀여워.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를 하나 물어오는데 그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귀엽다. 아, 근데 뭐든 그냥 어떤 방식이든 다 귀여운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너무 좋네요. 그 안에서도 뭔가 반장을 뽑으려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그 강아지 유치원에서 자 오늘 강아지 유치원의 반장 이쁜이에요. 이쁜이 이쁜이 반장 다들 축하하면 왈왈왈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건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귀여운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수아 씨는 네. 반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질문 자체가 저한테 안 맞습니다. 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머 세상에 저는 언제 반장을 그렇게 놓친 적 없이 쭉 하셨나요? 일단 초등학생 때는 늘 해왔던 것 같고 와. 1학기, 2학기를 그러니까 이게 한 학년에 2번 반장을 할 수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1학기에 반장을 하면은 2학기에 만약에 또 나간다. 그럼 부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서 반장, 부반장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뿌이. 수현 씨는요? 저는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장보다는 부반장. 반장은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그냥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반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반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있고 사실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고는 싶은데 반장은 나한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부반장에 지원을 하고. 부반장 잘 어울리는데요? 정말요? 근데 부반장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럼요. 반장을 열심히 도와주고 옆에서 그럼요. 같이 해줘야 되는. 청소도 이렇게 막 그럼요. 봐주고.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근데 반장 선거 나갈 때 공약 같은 거 하잖아요. 좀 기억에 나는 본인의 공약이라든지 제 공약? 아니면 뭐 친구의 공약이라든지 있을까요? 일단 약간 추천해서 나가는 경우도 전 정말 많았어요. 다른 친구가 수아 씨를?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해서 너무 인기쟁이셨네요. 약간 없지 않아 인기 투표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전교회장을 못 해본 거.
아이고, 한 번도? 그러니까 나가고는 싶었는데 네. 뭔가 그거는 너무 이제 큰 막중한 힘이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당시에 또 제가 근데 그 전교 회장은 약간 막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네, 하는. 그 고학년만 나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제가 또 그때 한창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거 내가 학교까지는 내가 케어를 못하겠다. 반만 내가 케어하겠다. 근데 그것도 수아 씨의 선택이었네요. 내가 만약에 마음만 먹었다면. 그쵸. 할 수 있었다. 근데 전교회장이 되게 치열했어요. 뭐 기호 1번, 기호 2번 이런 거 되게 맞아요. 투표하면서 플랜카드 만들고. 그럼요. 또 옆에 지지자들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아. 그렇게 하면서 전교회장까지는 안 가본 거 같고 그래서 공약이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어떤 공약하고 나가셨어요? 저요? 저는 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늘 열심히 하는 부반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이었으면 열심히 누구나 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학교 다닐 때 주로 조금 리더십이 강하거나 아니면 조금 밝은 친구들이 많이 회장이나 부반장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밝거나 약간 활기찬 친구들 아니면은 정말 그 반듯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쵸. 네.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공부 정말 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 그쵸. 그런 친구들이 보통 나갔던 것 같아요, 다.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팀에는 네. 리더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있는 걸로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누구로 알고 계시던? 저요. 아니 항상 많은 분들이 수아 리더로서 너무 고생이 많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팀엔 리더가 없는데요. 근데 그만큼 수아 씨가 저희 멤버들 얼마나 잘 챙기고 보필을 하면 주변에서 다 수아 씨 리더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근데 저는 리더가 없는 게 네. 너무 좋다 생각해요. 저도요. 근데. 저희 팀에 그게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리더를 어떻게 하지? 막 돌아가면서도 해봤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서로가 이끌어주자. 맞아.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그럼 우리는 리더 없이 가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저희 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도 또 저희가 제일 언니들이니까 그쵸. 같이 애들도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멤버들도 따라와주고 해서 빌리는 아주 좋은 그룹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둘 중에 아이돌 한국어 반장은 누구일까요? 수연 씨가 하시죠. 이렇게 흔쾌히? 네, 저는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 씨. 네, 반장 해주시죠. 네, 딱히 반장은 없지만 잘 굴러가고 있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청취 소감을 기다립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에 메시지 많이 남겨놔주세요. 네, 저희가 DJ가 된 지 오늘이 5일 차인데요. 메시지가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눈물을 훔칠 것 같군요. 눈물을 훔칩니까? 네네네. 그러면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랩을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인기 라디오가 되려면 선곡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곡 요정님이 아주 바빠지시겠어요. 네, 바빠 현대사회 항공이들을 위한 추천곡을 준비했습니다. 요수병.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달디 수아예요. 어떤 곡 준비하셨죠? 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리더미로 유명한 그룹의 노래를 골라봤는데 제가 이분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롤모델이고 그죠. 너무너무 멋있는 분들, 수연 씨도 너무 좋아하시는 네네네.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븐틴, 손오공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아까 수아 씨가 인기 라디오가 되려면 음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선곡 요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정말 뻔뻔하시군요. 좋아요. 적어도 2분의 반의 반 정도, 반의 반 정도는 돼야 어디서 내가 음악 좀 듣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대체 누군데요?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이자
Back to the House, 하우스와 테크노가 주류를 뒤흔들기까지 1977년부터 2009년의 저자 그리고 관계자들 사이에선 신뢰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앞으로 아이돌 한국어의 음악 요정을 맡아줄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화입니다. 저희 꽃 선물이에요. 와.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화 많이 나눠요.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했는데요. 와, 이거 제가 자랑이 되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와, 저 라디오 출연하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봅니다. 진짜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저도- 앞으로 많이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신뢰의 목소리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좀 답을 멋있게 해야 될 텐데. 아닙니다. 편하게. 쑥스러워가지고. 네. 네. 근데 또 아이돌 한국어를 4개월 만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작년에 연말 결산을 제가 여기 나와서 했었어요. 올해 가요계가 어땠는데 내년에는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거든요. 오. 네. 곧 불러준다고 하셨는데 아. 네, 잠시 답이 없으시다가 아. 네, 4개월 만에 불러주셨어요. 네. 아.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걸음 뒤에 항상 아도란이 있었는데 단지 저희는 그냥 DJ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일 5일 차입니다. 차 DJ입니다. 네. 아 근데 두 분이서 하시는데 호흡이 되게 잘 맞으시네요. 진짜요? 네. 어땠어요? 듣고 계셨죠? 밖에서 기다리시고. 찐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 찐친입니다. 찐친이에요. 네. 정말로 그렇구나. 네. 같이 연습생 생활부터 오래 해가지고 아 어쩐지 네, 네. 두 분 나이도-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르더. 진짜요? 함께 껴요 저희. 그럼요. 저희 같이 무르르듯이 해야죠. 대화 나눠야죠.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대환님, AKA 대화리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 음악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아도란이 고품격 음악 방송으로 거듭이 나겠군요. 압류. 고품격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음악 이야기를 할 건데, 앞에서 저희가 리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밴드에도 리더가 있을까요? 저희가 밴드는 잘 몰라가지고. 밴드에도 리더 있죠. 오. 네. 근데 이제 정말로 팀을 이끄는 리더도 있는데 그 항상 무시만 받고 일만 하는 아이고. 명목상의 아. 리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밴드에서는 어떻게 리더를 뽑나요? 뭐 가위바위보로 정했다는 사람도 아, 있고 진짜요? 정말요? 잘생긴 순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밴드도 있고 어. 근데 실질적인 리더가 누군지 보면 밴드는 본인들이 연주랑 작곡을 같이 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음악적인 핵심 멤버가 리더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라면 보컬이 그쵸. 리더를 맡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대부분이. 그렇죠. 되게 그렇게 진행되구나. 그러니까. 네. 조금 저희 이렇게 아이돌이랑 밴드랑 조금 다른 건 저희는 가위가위보로 진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뭔가 가위가위보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어서 네. 아이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네, 같네요. 또 재밌네요. 음. 근데 또 그러면 밴드의 유명한 리더, 저희도 좀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 리더가? 리더는 보통 밴드에 자기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요. 오. 네. 장기하와 얼굴들은 장기하 씨가 리더를 맡았는데 네. 그렇네요. 그렇죠. 또 밴드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좋아하시는 서태지와 아이들도 서태지 씨가 음악적인 리더였죠. 대부분 그렇네. 이렇게 이름을 그렇죠. 이렇게 쓰구나. 예를 들어 뭐 문수아와 아이들 이런 느낌인가? 어머. 지금 딱 작가님께서 딱 썼는데 쓰는데 수아 씨가 네. 센스가 너무 좋으시네요. 문수아와 아이들 이런 느낌. 좋네요. 좋네요. 그럼 괄호에 수현이는 좀 넣어주실 거죠? 문수아 가로치고 수현과 빌리. 이런 느낌.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되게 좋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영화 프랭크 OST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이 영화 봤습니다. 진짜요? 네. 어떤 영화인지 저희는 안 봐가지고 네. 살짝 소개 한번. 네. 그 프랭크라는 그 밴드의 리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기인이거든요. 그 밴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정확히는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그 밴드의 멤버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악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이 프랭크의 밴드에 들어가는데 그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건반 치는 친구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음악성을 쌓아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해 가는데 근데 그 이 프랭크라는 멤버 그 리더가 좀 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 가면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탈을 쓰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걸 절대 벗지 않아요. 왜죠? 끝날 때까지요. 네, 절대 벗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네, 마지막에 이게 그 차에 부딪히면서 네. 아. 가면이 깨지고 그래도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네, 절대 벗지 않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탈 밑으로 호스를 넣어가지고 뭘 이렇게 뭐 액체로 마신다든가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밥을 먹고 그럼 또 씻을 때는 어떻게 해요? 씻을 땐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되게 불편하게 사시네요. 네. 그래서 천재와 음. 그 천재를 닮고 싶어하는 애매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질투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좀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하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봐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겠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네. 어쨌든 재밌는 영화지만 음악은 상당히 좀 기이하다. 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아방가르드 락을 하는 밴드로 나와요. 오, 아방가르드 록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장르로 굳어졌다기보다는 아방가르드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완전 4차원 음악? 혹은 도무지 이해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고 있는 이런 지금의 대중음악도 한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쟤네 뭐 하고 있는 거냐라면서 손가락질 받거나 너무 우습다고 비웃음 당할 만한 그런 음악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를 한참 앞서가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걸 아방가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네, 궁금하다. 너무나나 이상한 음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웃기기도 해요. 네, 관객들이 저게 뭐야라고 하면서 약간 비웃기도 하고 가끔 어떤 곡을 들으면서는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앞서갔는데 라면서 좀 감탄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영화 같습니다. 아, 더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네. 음악을 좀 순간이네요. 들어보고 싶다. 그러게요. 네, 얘기만 들어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 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아방가르드 좀 전위적인 그런 락 음악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계열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전설 중의 전설인데요. 비틀스의 A Day in the Life라는 곡인데요. 네, 이 음악 듣다가 앞부분은 그냥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이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오케스트라 부분이 나오는데 오. 갑자기 불협화음으로 확 진행합니다. 와, 네. 궁금하다. 좋다. 그러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음. 근데 약간 불협화음으로 진행하고 막 일부러 그런 화음을 쓰면 약간 공포 영화 느낌이 납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는 있는데 재미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Ring my bell. 필요할 때 불러 ring ring. Ring my bell. 이건 누-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복복복 클럽! 네. 좀 창피하네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At 복복복 클럽, we will compliment anything you did. 네, 복복복 클럽은 오픈한 지 1년이 넘은 아이돌 한국어의 전통적인 클럽인데요. 대한님도 주종목이 전자음악이라 클럽에 자주 가신다고요. 오, 그 클럽이 또 이 클럽으로 그러게요. 그러게요. 전자음악. 전자음악. 또 약간 저는 생소한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추천하고 싶은 국내 이런 전자음악. 빌리의 음악의 한 절반 정도도 전자음악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지 진짜요? 않습니까? 네, 전자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전자음이 사용되면 전자음악이지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 전자음악. 물론 기타가 들어갔다고 다 락 음악은 아니고 그쵸.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좀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자음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드는 데 매력과 듣는 매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만드는 사람은
전자음악이기 때문에 그 전자음악이라는 건 기술을 이용하는 음악이거든요. 신디사이저나 컴퓨터 같은 거. 아. 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기타를 칠 때 우리가 현을 한 번 칠 때 기타를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빨리 치는데 기타를 매번 바꿔서 다른 기타를 연주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컴퓨터로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쵸. 네.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한.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아라고 내고 있는데 이 앞에 선풍기처럼 이렇게 뭘 바람을 막 쏘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선풍기를 회전 속도를 1분에 뭐 5만 번으로 설정해 줄래라고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죠. 그런 게 또 매력이네요. 네. 그런 이상한 사운드를 만들기에 최적화된 도구가 신디사이저라는 건데 그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재밌는 소리를 만드는 재미가 있죠. 너무 재밌겠다.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대화님이 실제로 디제잉을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할 줄 안다는 거고요. 재밌겠는데? 네, 네. 그러면 언제 한번 저희 여기서 한번 파티를 개최해보는 네. 건 어떤지. 어때요? 저희 아니, 진짜 잘 즐길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진짜요? 네. 되게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제가 디제잉을 하는데 두 분이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걸 만약에 제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이고야. 저희는 언제든 춤춰줄 수 저희는-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음악 평론가의 디제잉과 빌리의 춤사위. 너무 그러게요.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저희가 DJ 파티도 하고 뭐도 해야 진정한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복복복 클럽도 과감한 리뉴얼을 했습니다. 오늘 사연에 맞춰 우리의 음악 요정 뮤직 페어리 대환님이 BGM을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자, 박수! 예. 자, 더 큰 박수! 네. 근데 화면도 보고 계시는 거죠? 뭐 일단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정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네. 대충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네. 잘 판단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항공이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복복복 클럽 BGM 오픈하겠습니다. 다음은 GDQPE77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알람 어플을 바꿨는데 아침마다 산수 문제를 풀어야 끌 수 있어. I got a new alarm app and now I have a solve math problem every morning to turn it off. 와, 이건 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네, 아침부터 영교시가 수학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건데. 네. 와 쉽지 않은 건데요. 이런 앱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화님? 전 이런 앱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를 못 풀면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와 약간 저는 하다가 아니면 약간 어디 그 이불로 이렇게 넣어놓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부러 넣어도 벨소리가 막 울리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애초에 이걸 생각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설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암산을 강요하는 그런 앱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게 설정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더하기 몇 이런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근데 그 정도면 또 금방 해놓고 또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침에 눈에 뜨자마자 그 머리를 굴린다는 게 안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신가요, 대화님은? 저는 제 친구들이 잘 믿질 않는데 전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타입이거든요. 오, 완전 바른 생활. 완전 네. 아니 근데 너무 늦게 자면 그 시간에 하는 것들이 주로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아침에 하는 일은 대부분 생산적이더라고요. 신뢰가 간다. 와, 신뢰가 간다. 신뢰가 갑니다. 모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옳습니다. 옳습니다. 네. 그러면 수아 씨는 또 일찍 일어나시나요, 좀? 저도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알람을 잘 듣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딱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알람을 듣고 바로 일어나지만 약간 시간을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준비를 급하게 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나가기 한두 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놔요. 그리고 내가 딱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정말 부지런히 5분, 10분 단위로 알람을 또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요. 그래도 일단 일찍이부터 뇌를 깨우는 그런 걸 하시네요, 수아 그렇죠. 씨는. 일단은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화님은 좀 알람 잘 들으시는 편인가요? 그러게요. 저는 알람 왜 이렇게 잘 듣죠? 한 번에 일어나는 타입이세요? 물론 더 잘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번에 일어나는데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니요. 지금 너무 아니 재미를 생각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저희는 네. 진실만을 네.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고. 맞아요. 네, 재미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그 수아 씨 말이 너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일어나도 그 5분 추가했을 때 그 잠이 정말 꿀잠인 거 아시죠? 맞아. 그렇죠. 그만큼 단잠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5분이 저한테는 진짜 1시간 같아요.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알람 맞춰놓고 5분 해놓고 다시 잤는데 눈을 딱 떴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깨우는 네. 거 제일 무서워. 그때가 진짜 무섭잖아요. 그니까. 너무 무섭죠. 맞아. 근데 그거를 딱 자면서 느끼지 않아요? 딱 자는데 몸이 이렇게 탁 눈 뜨는 이런 딱 이 느낌. 너무 무섭네요. 근데 이 복복복 클럽이 무조건 칭찬하기 위한 코너잖아요. 그쵸. 지금 한번 보면 일단 저희가 어떻게든 지금 이 사연자님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칭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니까요. 이거는 우리 대화님께서 한번 칭찬을 해주시는 거 어때요? 당황하게 만들기. 대화님께서 우리 신뢰의 목소리로 네네네. 요정님께서 아침부터 네. 머리를 쓰면 하루가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에서 칭찬이다. 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수아 좋아요. 씨는요? 저는 일단 이 앱을 다운받은 것 자체부터가 너무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일어나야겠다. 일어나야겠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산수를 함으로써 더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점에서 저는 너무 높게 삽니다. 정말 칭찬해요. 정말 복복복 너무 좋네요. 그니까요. 저는 그냥 일어나신 거에 칭찬을. 그니까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그 전날에 잘 주무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좋죠. 네. 어쨌든 저희 복복복 클럽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잘했다. 네, 잘했다. 그러면 저희 GDQP77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잘한다 이거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예시로 한번 예시. 해드릴게요. 시작. 시작. 잘한다 GDQ 잘한다 뻑뻑뻑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네. 이렇게 저희 2명이 아니라 우리 3명의 힘이 필요해요. 네. 그래야 칭찬이 되니까요. 자, 준비되셨죠? 네. 5, 6, 7, 8. 잘한다 GDQ 잘한다 뻑뻑뻑. 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오늘 약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원래 안 이러는데 아, 저 진짜 진지하고 너무 근엄한 거 아니냐고 제가 좀 핀잔을 듣는데 오늘 다 내려놨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음악 요정님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알람 음악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MBTI가 T거든요. 네, T여서 어떤 알람이 사람을 가장 잘 깨우는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한번 제가 우와. 조사해봤습니다. 네, 네네네. 어떤 기준이죠? 흥얼거릴 수 있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가 울릴 때 더 빨리 깬답니다. 뭔가 익숙한 네. 멜로디가. 그러니까 완전히 머릿속을 그냥 잠식해버리는 그런 음악일 때 그리고 너무 빨라도 안 된대요. 그렇죠. EDM 이런 느낌. 네, 또 너무 느리면 졸리고 그렇죠. 그래서 중간 템포의 빠르기가 잠을 잘 깨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곡이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은 정말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입니다. 오. 네, 정말 남녀노소 모두 흥얼거릴 수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준비했어요. APT 좋습니다. 튀어가지고 튀어서 APT. 네, 수아 씨. 네, 복복복 클럽 BGM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빌리의 수연이와 빌리의 문수아와 음악요정 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음악이 함께하는 금요일 여러분을 위한 BGM을 선곡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또 새로운 회원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DSLR 푸5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피가 나는 것 같아서 코에 손가락을 살짝 넣었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봤어요. Hello, I thought I had a nosebleed, so I put my finger slided in my nose, and a guy from my class saw me do it. 아이고, oh my god. 아이고, 지금 저 듣기만 했는데 약간 아이고, 아찔하다. 한숨이 어찌나 나오던지. 근데 그 느낌 아시죠? 딱 볼 때 같은 반 남자 딱 봤는데 항상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 하필 항상 그 순간에. 뭔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딱 보면은 딱 얘기하는데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딱 마주친 거죠. 그런 느낌인데.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코에다 손 넣어서 걸린 적은 없었는데 아직 아무도 아직까지 의심 안 합니다. 네. 네네네. 신뢰 갑니다. 근데 누구나 그럴 땐 있잖아요. 그 네네 누구나.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네. 움찔할 때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침 흘림. 침이 살짝 이렇게 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전 그럴 때 정말 고민인 게 제가 닦지 않으면 아마 모를 텐데 옆 사람들이 그렇다고 안 닦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너무 진지하신 게 너무 고민 상담하러 오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침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침을 이렇게 흘렸는데 내가 이 닦는 제스처만 안 하면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란 말이죠.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를 닦는 게 진짜 뭐 땀을 닦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하나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침 흘렸나 봐, 침 닦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을걸요? 네. 저 예전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네.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날 아침에 되게 추웠고 이렇게 춥다 보니까 알러지 비염이 확 와가지고. 아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내려오는 게 뭔가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스멀스멀. 네. 근데 라디오는 상관없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화면을 딱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를 놔둬야 되나? 근데 이게 내려오는데 안 보이는데 갑자기 빛 받아가지고 반짝반짝해지면 어떡해요? 수아씨. 네, 그러면 저희 사연자님 이야기를 네. 한번 가볼까 봐요. 좋아요. 네, 이게 만약 수아씨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수업 중이잖아요. 저는 네. 그게 마주치면은 약간 황급히 이렇게 빼는 게 더 이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가 이렇게 또 반대쪽도 해봤다가 계속 넣고 있어요 그냥. 그냥 넣었다가 빼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정리 느낌? 아. 이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던 행동을 이어간다. 맞아, 나 코 넣어봤어.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왜? 이게 뭐? 약간 이런 느낌. 평소에 좀 당황하면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수아씨는? 당황을 하면은 좀 고장 납니다. 저도. 고장. 그래서 저 지난 생방 지난 생방 때 저희가 생방을 처음 이제 두 번째이었어가지고 하다가 뭐 이렇게 작가님이 프로그램에 써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생방 그리고 중에. 멈추고 웬만해서 저희가 안 그러거든요. 오디오가 잘 안 비는데 어디 고장이 나가지고. 네, 처음으로 고장이 났었죠. 네. 실수도 그랬습니다. 귀여웠다. 혹시 대화님은 당황하시면 좀 막 티가 나는 편인가요? 저도 고장 나요. 오. 네. 야, 아예 이렇게 멈추는 스타일? 그러니까 멈추는 것도 멈추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좀 헛말이 나온다고 하죠.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네, 말. 바로 그렇게 좀 뚝딱대고 고장 나는 것 같은데. 아. 예전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다 보면 저한테 제가 백과사전이라고 약간 착각하시고 백과사전. 음악에 대한 모든 질문을 던지는 그 DJ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모르는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네, 압니다라고 얘기할까? 제가 솔직하게 모른다 네, 말해야 솔직하게 되나? 모른다고 얘기할까? 네네네. 네, 저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편이고. 네. 네. 그게 낫죠. 그럼요. 근데 안다고 거짓말 한 적도 있으세요?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했다가 갑자기 신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안다고 할 때 눈빛이 모르는 눈빛이었나 봐요. 조금 불안했나 보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리라고 넘어갔구나. 네. 그랬었네요. 아무튼
네, 코에 손가락을 넣었든 발가락을 넣었든 저희는 칭찬을 해야만 합니다. 아, 또 좋아요. 어떻게 칭찬을 어떻게 해볼까요, 저희가? 아, 우리 대표로 우리 대원님께서 칭찬을 한번. 네. 되게 인간적인 모습. 좋다. 나 신뢰가 가. 이거 T가 아닌데 F의 감성적이에요. 귀여운 모습을 어. 보여준 거예요. 그 남자애한테. 그럼요. 혹시 모르잖아요. 반할 수도 있을지. 아, 그 모습에. 네. 아. 원래 빈틈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그 너무 큰 틈 아닌가요, 그거는? 소개팅 나가서도 원래 완벽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소개팅 실패합니다. 맞아. 근데 완벽하려다가 그 잠깐의 그 허당미는 모습이 더 귀여운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런 느낌. 지금 두 분 이어질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이게 사실 사연자님도 남자분일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저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좋은 친구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정이 더 돈독해지겠죠. 그쵸. 만약에 사연자님도 남자고 목격자분이 남자분이시면 이건 진짜 평생 소장각. 그러면서 이건 평생 친구 각. 찰칵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는 그런 재미있는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라고 좋은데요? 어떻게 칭찬을 네. 또 저희가 웃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코피가 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몸 관리 그러니까요.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또 그러면 노래를 불러드려야죠. 좋아요. 이번에는 DS라고 해봅시다. 네. 네. 5, 6, 7, 8. 잘한다, 잘한다, DS. 잘한다, 잘한다, 폭폭폭. 이번 선곡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사연과 어울리는 BGM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네, 가만히. 그래서 이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우리 비틀스 음악을 들었는데 네네. 비틀스의 명곡 중에 Let It Be가 있습니다. 다 잊어. 다 잊어. 그냥 냅둬라. 순리에 따라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가라. 네, 이런 좋습니다. 뜻이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네요. 비틀스 레이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이 흐르는 금요일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는요. 시가 된 문장들입니다. 네, 저희가 대화님에게 사전에 요청을 드렸어요. 해외곡 중에 인상 깊은 가사 한 구절을 추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시아라는 아티스트의 알죠. 네, 작년 겨울에 스노우맨 참 많이 들으셨을 그쵸. 때 네. 그 시아의 The Greatest라는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명곡이네요. 명곡이죠. 네, 정말 좋은 노래죠. 시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시아는 좀 재밌는 아티스트인데요. 가수인데 작곡가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오. 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원래 가수였는데 유명세를 싫어했어요. 알려지는 거? 네, 유명해지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다고 하냐면 친한 친구랑 같이 차를 마셨나 밥을 먹고 있나 그런데 친구가 너무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나 암에 걸렸어라고 친구가 고백하는 순간이었대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옆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대요. 아이고.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딱 결심했대요. 나는 이런 유명세를 싫어하는구나. 난 다른 아티스트 활동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그때 가수 은퇴를 결심을 하고 작곡가로만 활동하겠다. 근데 정말 많은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어 데이빗 게타가 만들었던 타이타니엄이라는 곡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노래가 시아가 작곡한 곡인데 EDM 쪽에서는 명곡으로 통하거든요. 그쵸. 너무 명곡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노래가 정말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그 데모에 있는 가이드 보컬 그대로래요. 와. 진짜요? 이거 네. 진짜 대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곡가가 곡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들려줄 때 어쨌든 보컬이 있어야 되니까 누굴 시켜가지고 주로 무명 가수들 혹은 작곡가 직접 네. 녹음을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임시로 그냥 이런 곡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걸 가이드 보컬이라고 그쵸. 하거든요. 네. 그냥 임시로 부른 거예요. 와. 근데 그걸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 시상 밖으로 냈는데. 네.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화났었대요. 왜요? 시아는
남들이 보기엔 잘 불렀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화가 났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작곡가로 먼저 유명해진 케이스가 이제 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 곡도 히트를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때도 유명은 해졌는데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게 싫으니까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가발 같은 걸 금발 가발을 썼는데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맞아, 이렇게 네. 단발 이렇게 돼 있는 네. 항상.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한 소녀가 나오는데 맞아. 매디 지글러라고 네. 춤을 추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아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오, 실제로. 저도 처음에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랬었어요. 진짜요? 근데 그 사람이 시아가 아니고 시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 예. 네, 자기의 페르소나로 내보낸 사람이 매디 지글러인데 그 뮤직비디오들이 상당히 히트하면서 맞아요. 또 그 뮤직비디오 히트 덕분에 또 인기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아, 네, 맞아요. 하여튼 시아는 조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가수입니다. 네. 좋아요. 또 이렇게 가사에서 빛을 발했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The Greatest라는 곡을 준비를 한 이유가 네. 아무래도 좀 이걸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희망 혹은 뭐 용기 이런 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사가 지금 보니까 네. Another scar may bless you. 새로운 흉터는 널 축복하겠지라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얼굴이나 뭐 어디 흉터가 생기면 이걸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이게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야, 좋다. 너무 네. 멋있다. 사실 상처받을까봐 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뭔가에 실패하면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와. 시아가 쓴 가사는 아니고 시아가 캔드릭 라마라는 래퍼랑 같이 한 음악인데 그쵸, 그 그쵸. 캔드릭 라마의 랩 부분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아, 래퍼들이 가사를 정말 잘 써요. 그쵸. 이렇게 또 제 칭찬을 또 이렇게 되나요? 네, 랩을 하시는 네. 분이어가지고. 네. 감사해요. 아까 칭찬하고 싶었어요. 오늘 반장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요. 그냥 기세 등등 기세 등등. 완전 멋있으시네요, 오늘 수아 씨. 네. 네, 오늘 또 시아의 The Greatest 오늘 아이돌 한국의 마지막 선곡인데 저도 뮤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예전부터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직까지도 시아님의 얼굴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왜 하필 정말 여러 곡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곡 가운데서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가사가 되게 멋있어서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네네. 이 가사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발음이 좋지 않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I am the wisdom of the fallen인데 내가 쓰러진 자들의 지혜야. 이야, 와. 네. 이것도 캔드릭 라마가 만든 가사인데요. 에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I transform with pressure. 나는 압박을 받으면 변신한대요. 수아씨! 이런 거 써주세요. 나는 압박을 받으면 변신을 해. yeah. It's like a transformer. Yeah. 너무 멋있다. 네. 래퍼가 가사를 잘 써요. 네, 수아 씨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네. 감사합니다. 와, 좋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시아 더 그레이티스트와 함께 오늘 아이돌 한국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게 힘들었는데 네네네. 두 분이 워낙 호응을 잘해주시니까 용기가 나네요. 언제든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마음껏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인사를 이제 또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건밥행이라고 이렇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고 행복하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네. 수아가 선창하면 다 같이 아건바페 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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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자. 아건밥행!